연휴 마지막 날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사흘 연휴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이재명의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 넘게 소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과 이재명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모양이 전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이슈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거쳐서 이번 연휴에도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충돌, 이 부분이 화제였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비리를 놓고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과잉이냐, 이 논쟁으로 민주당과 한동훈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이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재명과 한동훈의 정면 충돌하는 이 모양새가 전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재명 한동훈의 충돌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재명과 친명이 공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에 한동훈이 등장을 하느냐, 등판을 하느냐, 사실은 한동훈 자신도 소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소극적입니다. 한동훈 자신이 소극적일 경우에 한동훈의 등판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뿐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등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충돌, 이게 이 전국의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소위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한동훈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과 사진을 찍자 사인을 요청했고 한동훈 장관이 모두 응해줬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조용히 감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연이 시작되면 절대 정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런던 필하모닉의 공연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집중적으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한동훈이 가을 자켓을 입고 운동화 복장으로 나타났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자켓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잘 다니죠. 또 나이도 젊고 이 건강관리, 몸매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나타나서 많은 소란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제 SNS상에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사진을 찍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급한 김에 자신이 그날 싼 문제집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 문제집인데 사인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래도 거기에 사인을 받았다. 이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인기, 한동훈의 인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재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의 인기는 자유우파 보수 부분도 있지만 또 보수층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한동훈의 인기는 저는 합리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것, 법적인 합리성, 그리고 명쾌함, 이 부분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서는 한동훈, 이재명과 이렇게 맞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많은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한동훈이 마음에 들지만 이재명 때문에 이제 한동훈을 지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합리성을 갖췄으면서도 또 상식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줄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강성 지지층을 획득하고 강성 지지층을 갖추면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이 합리성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때로는 많은 부분 합리성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강성 지지층을 업을 수 있는 이런 정치 구도가 지금 이제 보수, 진보, 이 좌우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이런 정치 구도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은 소위 보수 자유우파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제 윤석열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생겨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뭐냐? 이재명은 합리성을 상실한 강성 지지층만을 업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노무현 이후에 10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문재인을 만들어냈는데 문재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권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치력, 문재인의 전투력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억지스러운 정치 구조, 이 가짜뉴스 탄핵을 통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이 찾은 사람이 전투력을 갖춘 사람, 정치력은 없고 합리성은 뭐 없더라도 일단 전투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이 선택이 됐던 겁니다.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전투력에서 뛰어나다. 뭐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든 없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지지층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일부 지지 이외에는 모두 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합리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합리성과 강성 지지층 말씀을 드렸는데 강성 지지층을 획득하고도 합리성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집권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 자유우파는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은 획득하고 있고 이재명은 갈수록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난 연휴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한동훈과 참 대비되는 모양입니다. 합리성과 상식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재명은 지난 연휴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6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첫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첫 재판이 열려서 여기에 출석을 했는데 이재명이 건강이 나쁘다, 뭐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없어져서 앉아 있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만에 재판을 중단이 됐습니다. 종료를 요청을 했고 재판이 종료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걸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재명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재판도 1시간여 만에 끝낸 이재명이 건강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곧바로 국회로 달려가서 패스트트랙 최상병 그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통과에 그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병원에 누워서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 지원 유세를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건강이 어려워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지원 유세에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모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의 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재명이 단식 쇼, 뭐 이런 각종 쇼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앞뒤 합리성이 있느냐, 상식적으로. 재판은 건강 때문에 1시간밖에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가서 표결은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곧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연휴 지나면서 이제 병원 퇴원해서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민주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뭐 묻지 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빼고는 누가 이걸 이재명을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이 재판부 말씀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현안, 국민들의 우리 국정의 흐름을 좀 이제는 재판부도 판사들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이렇게 이제 종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재판부가 꼭 받아들여야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열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중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고 지금 국회 일정이 있다. 국회 일정이 바쁘다. 야당 대표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을 빨리 하자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유창훈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까지는 있느냐입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야당 대표라는 이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재판 방해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재판부가 언제까지 여기에 휘둘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 판사의 경우에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일부 판사의 경우에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판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사는 자신의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법은 합리성을 잃어버리면 그 법에 적용이 되는 피고인 피의자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몰라서라든지 또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억울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건 제외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법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그런 판결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달라라면 모르겠지만 판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 국민입니다. 저는 아직도 법리와 상식, 이 합리적인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이거 언제까지 이재명의 이런 정치 일정, 언제까지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는 것에 휘둘릴 거냐라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되고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일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 전국의 흐름을 이제는 재판부도 이걸 어느 정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휘둘린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짚어두고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정청래는 이번에 한일 축구전에서 우리가 이겼다. 내년 총선도 한일전이니만큼 내년 총선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정신이냐. 지금 한일전 축구 이긴 것과 내년 총선이 무슨 연관이 있으며 내년 총선이 또 어떻게 한일전이냐. 이게 지금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무슨 짓이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정청래. 이 정청래는 이런 행동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강성 지지층마저 정청래는 합리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구와 야구에서 한일전에서 이겼다. 일본과의 승부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겨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반일 감정을 내세우다가 이번에 한일전 야구는 일본이 아니고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또 자기 주장을 SNS 글을 고치는 이런 참 제정신 아닌 이런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이런 서영교 정청래 같은 태도가 이재명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획득은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정치 구도상 그 강성 지지층마저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의 정치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돼서 한동훈 장관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자유우파 보수의 지지층까지를 등에 업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 내년 총선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 본인도
내년 총선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의 중요성, 이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립 구도,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가게 될 텐데 한동훈이 등판하지 않고서 제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응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의 충돌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걸 수사하는 측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재명의 민주당에 저는 불합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은 이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의 비리, 방탄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방탄을 포기하면,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재판이 과도한지 하지 않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과도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방탄을 계속하고 있는 한 수사가 과도하다, 과잉이다, 정치수사다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합리적인 정치인이 결국은 이기고 승리해 왔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점을 눈여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